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선 후기에 사회개혁을 뭔가 시스템 체제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실학의, 그것도 중농학파의 개혁 정책과 중상학파의 개혁 정책, 그리고 실학의 성과와 의의, 그리고 역량과 한계 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선의 문화 파트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자, 조선의 문화는 정기와 후기로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조선의 문화라고 제목을 잡았고, 조선 정기부터 보면, 자, 조선 정기는 먼저 써볼게요. 실용, 그리고 자주적 민족 문화 발달, 민족 문화 발달인데, 자, 양반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 양반 중심으로. 그래서 주로 나라가 건국되고 기틀을 잡아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역사, 그리고 지리, 그리고 농업, 그리고 예절, 예법이라고 할게요. 예법 등의 서적을 편찬하고 서적, 책들을 만들어내고, 또 한 가지는 부국강명, 강한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 기술 발달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실용자주적 민족문화 발달이란 백성의 삶을 백성의 삶을 안정화시키고 삶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부국강병을 도모했다. 부국강병을 도모했다. 즉, 양반 중심의 실용적이며 자주적인 민족문화 발달이 핵심인데, 그래도 백성의 삶을 안정화시키고 부국강병을 도모해서 역사, 지리, 농업, 예절, 예법 등의 서적 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또한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서 부국강병을 도모했다라는 게 조선의 정기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5, 16세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표로 깔끔하게 카테고리를 건축, 공예, 그림, 글씨, 음악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공예 파트인데, 자, 분청사기라는 게 있고 백자가 있어요. 백자라는,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가보면 되게 아름답게 생긴 흰 완전 백색의 아름다운 달 항아리 모양이 있는데, 요게 있는 반면 분청사기는 뭐냐, 좀 투박해요. 투박하게 이렇게 생긴 건데, 요 그릇 도자기의 표면에 생선이나 새, 요런 투박한 그림체로 그려진 게 분청사기니까 여러분이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하나씩 보면 조선 전기에는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까막눈이 안 되게 만들어준 훈민저금을 세종대왕이 혼자 만들어서 창제를 합니다. 자, 근데 핵심은 뭐냐? 국가의 통치 이념을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백성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위함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양반들의 권위인 한자를 우리 같은 일반 평민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맨날 까막눈으로 뒤통수를 맞는 거야.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세금도 더 삥을 뜯기고 이런 게 아쉬운 우리 세종대왕께서 직접 백성들과 소통하고 이런 뒤통수, 이른바 눈탱이를 맞지 않게 노력하려고 만든 글자가 훈민저금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 백성들의 문자 생활이 가능해지고 우리 민족 문화의 기반이 확대되었다. 흔히 영어는 뭐 예를 들면 쉑쉑쉑 이러면은 뭐 이상한 뭐 이런 뭐 기호를 써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방금 쉑쉑쉑 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아주 훌륭한 글자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사서를 보면 조선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가 됐잖아. 그러면 조선 건국의 정당성,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말한 대로 왕조 정통성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고, 조선은 성리학적 국가잖아. 그런 통치 규범을 정착시키려고 많은 역사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정도전의 고려국사. 이거는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했는데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했던 사찬사서예요. 개인이 쓴 역사서다 보니까 조선은 짱, 고려는 우, 이런 굉장히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쓴 책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조선 왕조실록 있죠. 고려 왕조실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왕의 아주 디테일한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 실은 편년체, 우리가 고려시대 역사 할 때도 배웠는데 연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연도 중심으로 이렇게 써간 책이다. 그래서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 조선은 27대 왕 순종까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고종과 순종실록은 일본인들의 입김이, 일본인들의 시각이 많이 들어간 역사서이기 때문에 조금 조선왕조실록에서 조금 배제를 하고 태조부터 철종까지가 우리 조선의 시각, 우리나라 한국인의 시각으로 쓴 역사서이기 때문에 세계 기록 유산으로도 당당히 등재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15세기에 이제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역사서를 만든 게 바로 고려사예요. 이 고려사는 기존 제3국 사기처럼 인물 중심으로 쓴 것인데 흔히 말하는 국왕 중심, 즉 국왕의 관점에서 쓴 책이 바로 고려사다. 그럼 반대로 고려사 조료는 편년체, 바로 연대기 중심으로 썼는데 요 책은 재상 중심, 재상, 신하들의 관점으로 본 책인데 이 두 역사서 모두 조선 건국 합리화 목적이에요. 조선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논리. 고려는 썩었기 때문에 조선이 건국한 것이다. 그리고 그래도 나름 고려사를 정도전이 쓴 고려 국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주적인 입장에서 외세의 침략도 당당히 맞서고 그런 입장에서 썼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역사서가 바로 요 동국통감이에요.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쓴 바로 성종 때 쓴 역사서인데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려 말까지 연대기 중심으로 쓴 아주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요 고조선 한마디로 단군 조선을 국사의 시작점, 우리나라의 역사의 스타팅점으로 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에 수업을 할 때 고조선의 건국부터 했다 그랬죠. 그것만큼 아주 중요한 시작점을 만들어냈다. 자, 그리고 16세기에는 이제 사림들의 정치 문화적 의식이 반영되면서 뭐 이이가 쓴 기자실기, 박상이라는 사람이 쓴 동국사략 같은 게 있고 지리서와 지도에서도 일단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보위, 안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만든 지도다. 그래서 다양한 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요 지도가 바로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인데 성리학적 그리고 중화주의, 이른바 중화주의 사상에 매몰되지 않은 확대된 세계 인식을 보여주고 매우 정확하게 그려진 지도입니다. 자, 원래 우리가 항상 중화 사상 입각해서는 이렇게 자,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린 중화 사상이라면 이렇게 항상 가운데 중국이 크게 있죠. 물론 지금 중국도 있지만 우리 조선도 굉장히 그에 못지않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함께 지금 이 원래 우리나라 세계 지도에서 보면 중국 옆에 중앙아시아 있고 인도 있고 바로 유럽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만큼 중앙아시아 일대와 인도 그리고 아랍 국가 그리고 유럽의 일대까지 보여주는 동시에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려진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일본도 그려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 지도글 여기 보이죠?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바로 권근이라는 사람이 지도를 제작하면서 썼는데 왜 이 지도를 제작하였는지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는 한마디로 중화 사상에 매몰되지 않았다. 그리고 매우 정확한 지도다. 매우 정확한 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현재 모사품, 이른바 진본과 제일 유사한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진짜는 일본 도쿄대학교 국립박물관, 도쿄대학교 그 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윤리서와 의례서인데, 자, 우리 저번에도 했죠. 살인과 할 때, 삼강행실도, 이른바 충신, 효자, 연려, 즉, 남편을 따라서 죽거나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사람들을 평민들을 위해서 보강하려고 만들었던 책이 삼강행실도 글과 그림이 같이 그려진 거고 성종 때 만든 국조의례 한마디로 양방 국가 중심의 예절 즉 국가의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의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책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법전도 했었죠. 조선 경국전이라 그래서 정도전이 맨 처음 만든 이것도 사천 법전이에요. 하지만 국가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중심에서 재상 중심, 우리 의정부 서사제 배웠었죠. 그것만큼 정도전은 재산 중심의 정치 체제를 꿈꿨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하는 식으로 써놨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조선의 첫 번째 헌법, 바로 경국대전, 우리 중요하다 그랬죠.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한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서 국왕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지향했고, 국왕권의 제한이 없었다. 왜? 왕조 국가다 보니 왕들 중심으로, 그렇다 왕도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에요. 왕의 중심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려고 노력한 법전이 바로 요 경국대전이고, 유교적인 통치 질서와 문물 제도, 기본의 우리 조선의 모든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죠. 이 성종이라는 성이라는 건 이룰 성자, 모든 조선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이룩해놨다라는 사람에게만 붙여준다라고 해서 고려의 성종, 조선의 성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 조선 후기도 발달했지만 조선 전기에도 굉장히 많은 발달을 해서 이른바 문무의 밸런스를 맞춘 시대이기도 한데요. 자, 농설을 가능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 농사직설. 농사직설이란 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농사직설이란 책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자, 조선의 실정에 맞게, 조선의 실정, 실제 상황에 맞게 농사 기술 집대성 및 조선의 상황에 맞게 농사 기술을 총 집약 요약을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유행하는 중국의 강남농법, 이른바 강남농법이라는 게 뭐냐? 모내기법이에요. 모내기. 우리 조선 후기 경제 발달할 때 했죠. 강남농법을 전래, 즉 소개하면서 우리도 써보자라는 건데, 이거는 물이 있어야지만, 굉장히 수확량이 높고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물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농업기구 관련 기구로 당연히 물이 얼마나 오는지, 비가 얼마나 오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경로, 우리는 지금 다 스마트워치, 아날로그시계, 핸드폰 이런 걸 보면서 시계를 알잖아. 근데 예전엔 그런 게 없으니까 물로써 시간 얼마 가는지 아는 거고, 반대로 앙불고 해로 보는 거, 그리고 인지라고 해서 토지 측량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흔히 세종대왕이 정말 훌륭한 게, 우리는 지금 달력이라는 게 흔하잖아. 근데 예전에는 달력은 명나라, 즉 중국 황제만이 다룰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의 우리 세종은 중국과 우린 좀 다르다. 우리나라만의 하늘을 보고 우리나라만의 달력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 기본이 태조 때 만들었던 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해서 이렇게 별자리를 이렇게 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별자리를 보면서 시간을 맞춰내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칠정산이라고 해서 조선만의 역법서다. 그래서 요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내편이 있고 외편이 있거든요. 내편은 한마디로 중국 달력이에요. 중국 걸 보고 참고한 거고, 외편은 이슬람, 즉 중앙아시아 거를 보고 그 우리나라에서 변형한 달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칠정산으로 이따가 좀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바로 시헌역이라는 서양의 더 조선 후기에 구체적인 달력 시스템을 받아온 게 시헌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학은 바로 향약집성방인데, 이 향약집성방, 우리나라에 맞는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의학서예요. 고려에서는 고려에서는 향약 구급방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서적이었다면, 이 향약 직성방은 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런 약재들로서 정리한 이른바 약학 서적이다, 약대 갈 때 필수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의방유치란 책은 의학 백과사전이에요. 아플 때는 뭘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아프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 그리고 병서로는 뭐 동국병간 병장도설이 있고, 화약무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최무선, 진포대첩을 일으켰던 최무선의 아들이 바로 최해산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업적을 더 개발해서 화약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냈다. 그리고 신기전, 굉장히 중요한데 최고급 국방력 무기였어요. 우리 요즘 요격 미사일 천궁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그랬죠. 그것처럼 신기전, 백발이 로켓이 달려서 같이 나가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고, 명나라에서도 이 무기를 입수하고 빼내려고 했지만 빼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그런 활판 인쇄술인데, 목판이었다면 이제는 금속 활자로 만들어서 개미자 태종 때, 갑인자 세종 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전기는 양반 중심의 문화였다면 이제 조선 후기로 가볼게요. 조선 후기는 한마디로 서민 중심의 다양한 문화가 발전하는 시대였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임진왜란이 끝나고 만들어진 선조 때부터 우리 의학,
서적을 만들어 봐라라고 해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잖아. 그래서 광해군 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책이 이 동의보감인데, 이 동의보감으로 인해서 의학 대중화, 이제 사람들이 기초적인 의학에 대한 정보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책이 흔히 우리 허준이 의사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허준은 가정의학과 교수였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왜? 허준은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는 되게 침을 잘 놓는, 지금으로 치면 한의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한의사이기보다는 바로 이런, 지금으로 따지면 선생님 방금 말했던 약사나 아니면은 가정의학과 의사가 더 맞다라는 거예요. 왜? 질병의 원인과 처방전을 소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초들을 정리한 책이 동의보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거 먹지 마라, 어디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라, 쉬었으면은 먹지 마라, 뭐 요런 기초적인 의학 지식을 정리한 책이었고, 천문학으로는 우리가 지전설, 이제는 지구가 도는 게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그리고 무한 우주론, 즉 근대적인 우주관, 중국 중심의 중화 사상을 탈피하고 이제는 자주적으로 자주국방을 하자,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법, 달력 있었죠. 아까 조선 전기에는 칠정산이었다면 조선 후기에 시헌역이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 바로 중국의 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까지 있었던 이마두, 아담샬, 이 마테오 리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 중국에서 굉장히 역법을 알려주고, 그런 중국에서의 받은 역법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서 더 뛰어난 달력, 시헌력을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방금 말해줬던 마테오 리치의 곤여망국 전도가 있다 그랬죠.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세계 지도인데, 이 마테오 리치의 곤여망국 전도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요게 바로 마테오 리치가 만든 곤여망국 전도인데, 지금 이렇게 보이죠? 굉장히 지금에 보는 것처럼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우리 한반도,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계 지도 5개 대륙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메카라니카가 바로 지금의 아메리카, 그리고 지구 구체설을 기반으로 한 굉장히 정확한 지도를 그려서 중국에 알려줬고, 이거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면서 조선의 세계관이 확대되는, 굉장히 중앙아시아, 즉 동아시아 일대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그렸던 게 바로 요 마테오 리치가 그린 곤녀 망국 전도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은 우리가 계속 수업 때 말했듯이 정약용 아저씨, 다산 정약용이 거중기를 제작해서 수원화성을 건축했고, 정조의 화성 행차를 가능하게 했던 배다리, 즉 한강다리가 있으면, 즉 배로, 이렇게 배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게 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 전기에는 농사직설이 있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신속의 농가집성이라 그래서 이양법을 중심으로 하는 농법이 많이 소개되었고, 특히나 홍만선의 산림경제라 그래서 종합적인 농가 경제서로 상품 작물, 즉 돈이 될 만한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농사 기술을 알려주는 동시에, 역사에서는 굉장히 큰 틀을 많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조선 전기에 서거정이 쓴 동국 통감이 있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쓴 동사 강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고증사, 이른바 증거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야 된다라는 그 토대를 만들었고,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인 바로 마한정통론, 이 마한정통론을 만들어냈는데, 마한정통론이 뭐냐면 바로 고조선에서 사만 중에서도 마한, 즉 마한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삼국은 무통, 즉 정통성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정통성이 생기죠. 그리고 고려, 그리고 조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1897년 고종이 세운 대한제국,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순으로 가는 우리나라의 역사의 기초적인 정통성을 세운 게 마한정통론이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긍이의 연려신기술, 이거는 기사본만체, 사건 중심으로 쓴 건데, 정치와 문화 등을 사건 중심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종휘의 동사, 인물 중심이죠. 유득공의 발해고, 이것도 인물 중심이죠. 바로 요 두 책들 중에서도 유득공의 발해고, 이게 우리 발해할 때도 말했듯이 남북국 신라와 고구려를 같이 대등하게 신라와 발해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대등하게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고구려사와 발해사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잘 정리한 책이
유득공의 발해고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지리로 넘어가면 이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요 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를 치밀하게 고증했는데 우리는 수업 때 사만을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배운 게 아니잖아. 마한, 진한, 변한이라 그래서 지금의 백제, 지금의 신라, 그리고 가야 이 순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이 사만론에 대해서 위치를 말하는데 설왕설래가 많았다 이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마한을 고구려, 진한을 백제, 변한을 신라 뭐 이런 식으로 인지를 했다면 이제는 정확하게 찾아내서 마한은 충청 전라도 일대, 진한과 변한은 경상도. 그래서 마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 변한은 가야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원적인 역사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고조선과 사만의 병립적인 위치를 찾았다라는 건데 자, 요렇게 해서 이 도표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즉 한강을 경계로라고 그랬죠. 그러면 북부와 남부를 나눌 수가 있는데 북부는 바로 고조선 그리고 한사군 우리가 고조선 멸망한 이후에 만들어진 낙랑, 진번, 임둔, 현토 있죠. 그리고 부족국가 뭐 부여나 옥저, 동예 그리고 고구려 이렇게 있었다면 남부에는 바로 진국, 사만 이전에 있었던 나라들 그리고 삼한 그리고 이 삼한이 각각 백제, 신라, 가야로 떨쳐지는 바로 삼국 중에서도 고구려를 제외한 고구려 제외라고 쓸게요. 그냥 선임이 백제 그리고 신라 그리고 가야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강을 경계로 북부와 남부가 나눠져 있는 이원적인 역사 인식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전시를 하고 있죠. 김정호 아저씨가 그린 대동여 지도 이게 굉장히 디테일해요. 왜? 산맥, 대동 소백산맥, 대백산맥, 그리고 하천, 그리고 포구, 도로망 등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 인체의 실핏줄까지 디테일하게 그린 것처럼 아주 정밀하게 우리나라의 요소를 잘 그린 지도였다. 그리고 국어는 훈민정음을 연구했고 외국어 정리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과사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실학의 발달과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등장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조선 후기는 서민 문화가 중심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서민 문화가 많이 발달하는데 자, 왜? 서민들의 경제력 향상이 되니까 이제 교육을 많이 받게 돼. 그러면서 서민들의 의식을 성장하게 되는데 시사라고 해서 중인들 또는 서울들의 문학 모임, 뭐 시 쓰고 논설 이런 걸 하는 집단이었고 한글 소설 여러분 국어 시간이나 문학 시간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사설 시조, 한글로 된 양반을 조롱하거나 당시 사회 현실을 풍자하는 그런 한글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판소리, 그리고 탈춤, 민화 이런 게 많았는데 특히나 예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요 진경산수화예요. 진경산수화란 뭐냐? 진짜 경치를 그린 그림이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경치를 그린 그림. 왜? 이전 조선 전기에는 중국의 산수를 상상해서 그리던 그냥 그런 그림이었어. 이른바 무릉도원 그리고 뭐 신선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그리는 거야. 산이 보면 둥근 산도 있고 뭐 이런 뾰족 산도 있는데 이 무릉도원 신선은 굉장히 뾰족한 이런 산만을 그렸잖아. 그런데 진경산수화는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진짜 경치라니까 우리나라의 실제 경치를 그린 그림으로 옮겨 그린 것이 바로 요 진경산수화다. 그래서 정선 겸재정선이 그린 인왕제색도 인왕산을 그린 거고 금강전도 금강산을 그린 그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간송미술관에서도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회가 될 때 꼭 보러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풍속화예요. 이제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그린 그림들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전 조선 전개는 성리학 질서에 맞게 굉장히 딱딱하고 유교적, 삼강행실도 이런 그림이 많았다면 이제는 예절 절제 등에서 탈피를 해서 김홍도와 신윤복 이 두 사람이 거의 슈퍼스타급인데 김홍도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장간, 빨래터, 서당도 같은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표현했다면 신윤복은 지금으로 따지면 조금 셀럽 그리고 섹슈얼리즘 뭔가 조금 야릇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특히나 애정관계나 부녀자들 여자들과의 이런 모습을 많이 표현하는데 월하정인 달빛 아래 삼각관계 그림 기방무사
지금으로 치면 술집에서의 난투극, 그리고 제일 유명한 미인도 있죠. 신윤복이 실제는 여자였는데 남장을 하고 다녔다라는 썰도 있는데, 굉장히 이탈리아에 모나리자가 있다면 우리 조선, 한국에는 미인도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화, 그냥 이름 없는 백성들이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해, 달, 동물, 물고기 등을 소재로 그려서 소원을 빈다거나, 아니면 건강, 다시 써볼게요. 소원, 아니면 건강,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그런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문화, 정기는 양반 중심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고 부국강병을 초점을 맞춘 문화를 중심이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서민들의 중심 문화로서 서민들의 뭔가 미적 감각, 그리고 문학적 감각,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근현대사, 즉 우리 구한말 1860년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기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항상 말하지만, 이 수업 노트가 필요하시다면 게시판 아니면 댓글에 메일 주소를 같이 적어주시면 선생님이 그 수업 노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수업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